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기역술의 도암입니다. 고수가 되는 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상생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많은 책에서나 선생님들로부터 오행의 상생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공부도 좀 많이 하셨고. 근데 그거를 그냥 외우면 그게 잘 안 외워지죠. 목화토금수가 우리가 말도 생소하거니와 뭐 갑을병정 이렇게 따져도 처음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또 거기선까지만 해놓고 이게 머릿속에 딱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기초적인 공부를 마친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 알기 쉽게 오행의 상생도는요 계절의 흐름이에요. 그 계절의 흐름 속에서 목화토금수를 결정한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다면 몇십 년씩 살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봄 다음엔 여름 오고, 여름 다음엔 가을 오고, 가을 다음엔 겨울 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제 토가 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오행의 상생도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기에 또 이제 포함된 것이, 우리가 육친관계를, 이 상생도를 하면서 육친관계를 우리가 익혀놔야 돼요. 그래서 인과 식에 대한 부분, 그죠? 일간 기준이 인과 식에 대한 부분, 인성, 정인, 편인, 그리고 식신상관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익혀두는 것이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그죠? 그리고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처음에 아직 공부가 아직 안 되셨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익혀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 정도는 익혀놓아야 나중에 사주를 보든 사주를 공부를 하든 어떤 화면, 영상으로 시청을 하시든 이해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년을 살아갈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실하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요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요 계절이 봄입니다. 그죠? 봄이고, 여기가 이제 여름이고, 여기가 가을이고, 겨울이에요. 봄, 여름, 가을 항상 돌잖아요. 그죠? 그것이, 요렇게 돌죠. 요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참 더운 여름에, 여름을 지나면은, 가을이 오잖아요. 근데 가을하고 여름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면, 삼복더위라고 들어옵니다. 삼복더위. 그래서, 삼계탕을 먹는 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보통, 몸보신 하는 날이죠. 자, 그걸 전반적으로 계절을 따져봤을 때, 봄 되면 모광절입니다. 모광절, 그죠? 여름에는 화왕절이 이렇게 됩니다. 가을은 금왕절이 이렇게 되고요. 겨울은 수왕절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목화 금수로 계절은 사계절로 나누어지는데 모든 게 어디서 일어나죠? 사계절의 흐름은 지구 위에서, 땅덩어리 위에서. 그 땅 사실 전부 다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가 없는 상태에서 봄이 있을 수가 없고 여름과 가을, 겨울 또한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토를 그러면 중앙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화토금수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우리가 위치시킬 데가 없어서 어디로 위치를 시키냐면 여기다가 토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 사이에 토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삼복더위, 공부하기 쉽게요. 삼복더위다. 그래서 삼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바꿔서 뭐냐면 토복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삼백이 토백이 그죠? 여름 다음에 가을 가기 전에 반드시 삼계탕을 먹는 삼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로 정했다. 근데 이게 균형이 좀 안 잡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토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사계절 토가 있으니까, 그죠? 토가 사계절이 있으니까 가운데로 싹 집어넣어갖고 요 가운데를 뭐로 움직였냐?
이렇게 토 이렇게 집어넣다 이거죠. 이렇게. 그렇죠? 지구 땅덩어리니까 가운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따졌을 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토가 이제 없어졌죠. 이렇게. 왜 없어졌죠? 가운데로 쏙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집 이사 갔죠?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봄, 여름, 겨울 이렇게 아시니까 이렇게 지어보면 자, 봄에서 그죠? 봄에서 여름으로 갑니다. 그죠? 여름으로 갑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가야 되는데 가을로 가지 않고 여기 있던 삼복이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토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토로 가서 또 가을로 간 다음에 이렇게 겨울로 갑니다. 그 다음 다시 봄으로 오고. 이게 순환골이죠. 이 얘기는 무슨 냐면 봄에는 모광절, 목이죠. 목이 화를 생합니다. 화를 생해. 여름이 되니까 여름에 덥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많다. 화의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이 다시 화가 굉장히 뜨거워지면 벽돌 공장에서도 흙도 불을 떼갖고 딱딱하게 만들잖아요. 여름이 더워지면 그 더위가 뭉쳐서 결국은 토가 됩니다. 그죠? 토가 더 과해를 받으면 이제 딱딱한 고체가 되겠지만 벽돌이나 이런 거, 그죠? 그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도 화산 속에 있는 거잖아요. 확 녹여서. 그래서 토가 되고 토는 다시 가을로 넘어가죠. 가을은 금왕절, 금이 많이 있다. 이런 금이 왕성한 계절이죠. 숙살지기, 거두들은 수확의 계절이 가을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겨울에 눈 내리는 겨울에 수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 뜻이거든요. 그건 다시 봄이 되고. 그러므로 오행의 상생도는 이것이 상생도입니다. 봄은 여름을 생한다. 그게 목생화입니다. 화는 토보기를 생한다. 삼보기를 생한다. 그러니까 화생토, 토는 다시 금을 생한다. 금, 토생금 이렇게 되죠. 가을은 겨울을 생하죠. 금생수 이렇게 되는 거죠. 금생수. 수는 다시 목을 생합니다. 그럼 수생목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이건 항시 머릿속에 돌아가야 됩니다. 오행의 상생 돌아가는 건 사계절의 흐름인데, 그죠? 사계절의 흐름입니다. 사계절의 흐름인데, 흐름에서 봄은 여름을 생하고, 그죠? 여름은 토를 생하고, 토는 가을을 생하고, 가을은 겨울을 생하고, 그죠? 겨울은 봄을 생한다. 이것을 두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되죠. 가운데가 토라고 생각을 해주면 위에는 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를 생하고, 그 다음에 토 다음에 금이고, 그 다음에 수가 이렇게 됩니다. 목은 봄이죠. 봄은 여름을 생하고, 여름은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절 오행도를 펼쳐놓으면 이렇게 된 모양새가 된다. 그래서 이 우해를 양의 계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금수를 음의 계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이 양의 계절, 가을, 겨울이 음의 계절.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음양학은 물과 불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의 어떤 이 힘의 완력의 싸움이에요. 오행이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은 뭐가 세냐죠. 화가 세면 금수가 약해지니까 금수를 조정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금수가 세면 수가 화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이 서로 상관관계. 서로 필요한데 권력이 어느 쪽에 있느냐 따지는 거죠. 여름에는 이제 봄, 여름은 화가 권력을 잡았고, 가을, 겨울은 수가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관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죠. 육친 관계에 들어가서 인성과 식상에 대해서 구분할 때 그냥 놓고 뭐 이거 인이고 관이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항시 엉키게 되어 있어요. 엉키게 되어 있다. 왜?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제나 용어나 단어 자체가 그죠? 굉장히 어색하고 처음 들어온 말이고 생소한 말들인데 이거를 다시 우리가 전문용어로 바꿔서 쓰는데 그때 쓰는 맛을 오행을 육친 그러죠. 육친 또는 십성 그럽니다. 육친 또는 십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성으로 오행을 변환해서 봐야 우리가 용어나 책에서나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모든 책에서는 전부 다 육친을 통해서 오행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설명을 하고 그걸로 소통을 하고 상담 오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육친에 대해서 오행을 육친을 변하는 데서 보지 못한다 그러면 공부 자체가 안 되거니와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선생님들 어떤 가르침을 뭐 배우러 갔을 때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친관계라는 것을 항상 변환해서 봐야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봄, 여름, 가을 길에서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요. 여름 다음에 토가 오고 토가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잖아요. 이게 상생도인데 토가 한 개 들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뭐가 있느냐. 가운데로 토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나눴을 때 토를 기준으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기 목이잖아요. 여기 목왕절 그죠? 여기는 화왕절, 여기는 금왕절, 여기는 수왕절 그죠? 봄에 갑과 을이 있어요. 얘는 남자고 얘는 여자입니다. 봄에 사는 게 갑과 을이 있다. 갑을 우리가 갑질, 을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이 남자하고 을이 순서적인 거죠. 순서적인 거. 봄에는 갑과 을이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 봄에는 갑목은 봄에 사는구나. 을목도 봄에 사는구나. 근데 갑목은 남자다. 을목은 여자다. 양과 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여름에 화왕절에는 또 뭐가 산다? 병화가 살고 정화가 살아요. 병화는 남자고 정화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덥다. 그러니까 더운 것을 뭘로 표시했냐? 병화라는 것과 정화라는 것을 나눠놨다. 병화는 남자고 정화는 여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엔 더워 화왕절이야. 병화정화가 사네. 그죠? 봄에는 따뜻한 봄이야. 나무들이니까 모왕절이네. 나무들은 막 크기 시작하니까 힘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목, 을목이 사네. 이렇게. 자, 가운데는 토예요. 갑목이 토니까 여기는 무토 또는 기토. 무토, 기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토, 무토, 기토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이렇죠. 무기가 토입니다. 무토, 기토는 가운데 사는구나. 원래 여기에 살았었죠. 여름과 가을 사이에 살았는데 가운데를 집어넣게 됐죠. 그래서 무토, 기토가 가운데 사는 애들이 무토, 기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을 됐어요. 금왕절이죠. 금왕절은 경금하고 신금이 삽니다. 이 경금은 남자고 신금은 여자입니다. 가을이 됐네. 그러면 가을에는 서쪽이 가을이죠. 가을은 가을이 됐네. 그러면 경금, 신금이 사는구나. 경금은 남자고 신금은 여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겨울이 됐네. 추웠어요. 그 다음에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남자고 계수는 여자죠. 천간의 위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생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계절에다 놓고 대입을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안 헷갈린다는 거죠. 그냥 책에다 놓고 노트에 있는 것을 외우면 이 갑목이 을목이 뭐고 막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계절에 딱 해놓고 나면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동쪽이에요.
그죠? 동쪽, 동쪽, 동쪽. 앉아 계실 때 동쪽이 가불이 살죠. 서쪽은 누가 살아요? 경금, 신금. 금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목은 가불목 그러죠. 동쪽은 가불목 이렇게 붙입니다. 서쪽은 경금, 신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남쪽은 병화, 정화 이렇게. 북쪽은 임수, 개수 이렇게 위치도를 합니다. 근데 무기토는 가운데 사는구나. 그러니까 정관으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은 봄, 여름이고요. 경신, 임계는 가을, 겨울이구나. 무토는, 무기토는 가을이구나. 이렇게 두시는데, 여기를, 이거를 이제 조금 다시 원위치를 시킨다 그러면 또 간소화 시켜보면요. 간소화 시키면 이렇게 되죠. 요 내용을 조금만 간소화 시키면, 봄에는 갑가을이 살고, 기죠? 가을에는 누가 살아요? 경금하고 신금이 산다. 여름에는 병화하고 정화가 살고, 겨울에는 임수하고 개수가 살죠. 위에 있는 게 남자예요. 밑에 있는 게 여자고. 그래서 가운데는 무토기토가 산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되죠. 자, 보면은 모광절이니까 갑목을 목, 서쪽에는 경금, 신금, 남쪽에는 병화, 정화, 북쪽에는 임수개수. 여기는 모광절이요, 기죠? 여름에는 화왕절이죠. 여기는 토왕절이고요. 가운데는 가을은 금왕절이고, 겨울은 수왕절이 되겠죠. 자, 요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럼 계절의 흐름은 어떻게 되죠? 봄 다음에 여름이 왔다. 아, 요 전에 요렇게 여기는 담벼락이 하나 쳐졌다 그랬습니다. 요렇게. 화가 있던 자리 이사가 여기로 갔으니까 토가 있던 자리가 이사 갔죠. 그래서 요렇게 담벼락이 하나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못 지나간다. 이렇게 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목이 봄 다음에는 뭐가 생하죠? 봄은 여름을 생합니다. 그렇죠? 봄은 여름을 생하죠. 그러니까 봄이 여름을 낳았다, 잉태해서 출생을 했다, 출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봄의 자식은 여름이 되고, 그죠? 여름의 엄마는 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족부는 여자 족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 족보다. 그래서 봄이 한 세대고 다음 세대를 이어서 화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봄의 부모 세대라고 그러면 여름이 자녀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봄이 여름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봄이 여름을 낳았다. 그러니까 봄의 자식은 여름이고 여름의 자식은 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는 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름의 엄마는 봄이구나. 그죠? 봄의 자식은 여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여름은 토를 또 낳죠. 여름은 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한 세대를 살다가 성장해서 다시 토를 낳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름 다음에 삼복도이가 토가 사니까 토가 났구나. 그러니까 여름의 자식은 토요. 토의 엄마는 여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자, 토는 또 가을로 가죠. 다음에. 그러니까 토의 한 세대를 살다가 다시 가을이라는 가을을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는 가을을 낳고, 그러니까 토의 자식은 금이에요. 가을이다. 가을의 엄마는 토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또 가을은 어디를 낳죠? 겨울을 낳죠? 우리 가을 다음에 겨울 오잖아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계절의 흐름에 맡기세요.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니까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다. 가을이 엄마고 겨울이 자식입니다. 그렇죠? 가을 다 살고 겨울을 납니다. 또 겨울은 다시 봄을 납니다. 그래서 겨울의 자식은 봄이고 봄의 엄마는
겨울이다. 이것이 상생도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죠. 한 세대들이 계속 돌죠. 5개 세대죠. 그래서 5개의 세대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 상생도입니다. 상생도. 봄은 여름을 낳고, 여름은 토를 낳고, 토는 가을을 낳고, 가을에는 겨울을 낳고, 겨울은 다시 봄을 낳고.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봄의 자식은 여름이고, 여름의 자식은 토고, 토의 자식은 가을이고, 가을의 자식은 겨울이고, 겨울의 자식은 봄입니다. 자, 이것을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죠? 봄의 엄마는 겨울이고, 겨울의 엄마는 가을이고, 가을의 엄마는 토고, 토의 엄마는 여름이고, 여름의 엄마는 봄이고,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사주를 풀어갈 때, 여기에서 나올 게 사주를 풀어갈 때, 연월일시에서, 연월일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 월 있고, 일 있고,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사주의 내기준이라고 하잖아요. 사주. 그럴 때, 일간이 태어난 날의 기준이 사주의 구심점이에요. 요거는 이제 뒷장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간이 사주의 주인공입니다. 이 상담 오시는 분이나 사주를 보고 싶은 분들이 일간이 사주의 중심이 된다. 이 중심이 됐을 때, 이 중심의 중심 기준점, 다시 말해서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주 오행을 풀어가는 기준점이 과연 어디냐 이겁니다. 그러면 천간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어디냐를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사주 우리가 어플을 깔거나 만세력을 찾거나 했을 때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습니다. 그죠? 맨 우측에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을 때 일주의 일간이 사주의 기준점입니다. 그럼 그 기준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연도, 월, 일, 시 이렇게 됐을 때 일간이 이렇게 천간까지 지났을 때 일간이 여기에 뭐가 오느냐, 갑부터 시작해서 계수까지 오겠죠. 요게 중요해 온다는 거죠. 그럼 일간이 어디 사는 애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사주 풀어가는 방식이 바뀌고 기준점을 잡아가는 거죠. 근데 이 기준점이 그렇죠? 봄이다. 봄에 딱 잡혔어요, 이렇게. 우리 육기육술에서는 일간은 세모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기준점이라고. 봄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겨울이 엄마요, 여름이 자식이죠. 그렇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도표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늘 쓰는데, 요렇게 인과 식을 해서, 여기가 엄마, 인성이 엄마, 그 다음에 여기가 자식이죠? 요게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성을, 요게 정인이냐, 편인이냐로 나눈단 말이죠. 자식도 식신이냐, 상관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도와준 건 엄마예요. 그죠? 내가 도와주는 건 자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구분, 상생도에서 엄마와 자식을 빨리 구분해야 됩니다. 사주를 풀어가는 때 정말 요긴하게 쓰는 겁니다. 사주에서. 자, 봄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누구죠? 임수, 계수가 엄마고 병정, 화가 자식이 되죠. 그래서 이 간목이나 을목, 일간이 됐을 때 임수, 계수가 인이에요. 정인, 편인으로 나눠주겠죠. 얘냐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수니까, 그죠? 봄이 일간 기준이 봄이 봄에 사는 애다. 그럼 겨울이 엄마요, 여름이 자식이 식상이다. 이렇게 빨리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간이 만약에 병이나 정화가 됐다. 그러면 목이 인성이요, 무기토가 식신상관에 해당된다. 음양을 나누면 이제 되겠지만, 그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상생도의 엄마와 자식을 먼저 찾아야 되죠. 우리가 예의상 공부 편의상이죠. 편의상 인과 엄마와 자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거는 나를 일간을 도와주는 존재니까 인이라는 건 일간을 자꾸 도와주죠. 식상은 자식은 엄마의 힘을 자꾸 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간을 도와주는 건 인성, 그 다음에 일간의 힘을 빼는 거는 식신상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자식으로 표현하면 공부할 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엄마와 자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일간 입장, 여름 입장이에요. 그러면 일간을 도와주는 봄의 나무는 목생화니까요. 엄마에 해당되고, 화의 불의 형질을 빼가는 토. 토는 불의 화기를 빼버려요. 그죠? 불이 더 이상 번질 수 없죠. 그래서 힘을 뺀다. 자식이다. 근데 만약에 토 입장이다. 이게 토가 일간 입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화가 엄마고 가을이 자식이다. 식신상관이다. 다시 말해서 토일간은 병정이 인성이고 정인편인에 해당되고 가을 경금신금은 식신상관으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겠죠. 또 일간이 경금신금 있을 때 가을이 이제 일간 기준이다 이거죠. 그러면 토가 엄마고 겨울이 자식이죠. 그러니까 경금, 신금, 일간일 때 무토, 기토가 인성, 그죠? 임수, 개수가 식신상관 이렇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익혀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겨울이 임수, 개수, 일간이었다. 그러면 가을이 엄마고 봄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수, 개수는 경금, 신금이 정의, 편인에 해당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간목, 을목이 식신상관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빨리 익히면 되겠죠. 엄마, 자식, 이거 사계절 금방 익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이다. 토가 인성이고 수가 식상입니다. 화가 일간이 병이나 정화다. 그러면 목이 인성이고 토가 식상이다. 그죠? 목이 일간이다 이거죠. 그러면 수가 인성이고 화가 식신상관이다. 요렇게 빨리 익히면 이 도표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그죠?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만 가운데만 익혀놓으면 이 상생도 흐르는 도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사계절 흐름도만 이해해놓으면 인성하고 식상을 구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기에서 인성은 봄 입장에서 겨울이 물을 먹고 살잖아요. 인성이, 그러니까 일간에 필요한 에너지원, 학시 지적인 자원 또는 먹는 거, 입는 거, 일간을 도와주는 에너지예요. 그렇죠?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일간의 힘을 설계시키는, 누설시키는 에너지를 빼가는 존재입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많은 걸 주잖아요. 이거 똑같다. 그러므로 인성은 일간을 도와주지만 식신상관은 일간의 힘을 빼간다. 그래서 기준점이 연월 일시로 따졌을 때 일간의 기준점이 봄에 사는 애냐, 여름에 사는 애냐, 또는 토에 사는 애냐, 가을에 사는 애냐, 겨울에 사는 애냐에 따라서 그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인성과 식신 상생 관계 있죠. 이는 일간을 도와주고 일간은 식신을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익혀놓고 다음 시간에 상극도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생도를 익히면서 인과 식을 빨리 익혀놓고 해야 됩니다. 봄의 엄마는 겨울, 이제 봄의 자식은 여름. 가을의 엄마는 토, 가을의 자식은 겨울. 토의 엄마는 여름이고, 토의 자식은 가을이다. 이런 거 5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토의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익혀놓으면, 사주 풀어갈 때 금방금방 읽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봄에는 가벌이 살고, 가을에는 경신금 살고, 겨울에는 임계수 살고, 여름에는 병정화가 산다. 그리고 토는 가음 산다. 이렇게 좀, 이 사계절들을 얼른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야지 사주를 공부도 잘 되거니와
풀어갈 때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는 엄마는 정인, 편인, 인자한 엄마예요. 정인, 편인. 자식은 식신, 상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상, 엄마를 인성, 자식은 식상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상생도에서 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상생도는 다 배운 거예요. 나중에 이 상생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때도 상생도가 상극도를 늘 배우는데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를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자세하게 우리 유기 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익혀놓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토 이렇게 봄, 여름, 토, 가을, 겨울 이렇게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생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상생도는 결국 계절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지 여름과 가을 사이에 토가 껴 있다는 거, 토 가운데로 이렇게 우회해서 간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금방 이해하시고 공부가 되시리라 믿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유기역수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